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박정수와 최순희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작은 2층 단독주택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수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순이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단정한 블라우스 2벌을 꺼냈다. 여보, 이거 정말 우리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정수는 아들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3박 4일 효도 여행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다녀오세요. 짧지만 정중한 문장들이었다. 정수는 48살, 중견 수입 가전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식이 없는 민준 부부는 늘 바빴다. 며느리 혜진은 대형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두 번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특별히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아들이 보내주겠다는데 가야지. 평생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봤잖아. 정수의 말에는 기대감보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해왔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줬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정수와 순이는 거대한 공간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수많은 사람이 바삐 오갔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70평생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두 사람에게 공항은 낯선 세계였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혜진이 함께 있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가방 제가 들게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준은 능숙하게 탑승 수속을 도왔다. 정수와 순이는 아들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갑작스러운 선물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 민주는 지난주 전화통화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시죠? 나는 인사만 건넸을 뿐이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민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용돈이에요. 제주도에서 필요하실 거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두툼한 봉투였다. 정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우리 돈 있어. 괜찮아. 그냥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혜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을 가리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혜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순이의 말에 혜진은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요즘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건강 챙겨야 해. 젊다고 무리하면 안 돼. 네, 신경 쓸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순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준이 부모를 게이트 안으로 안내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날씨 좋대요. 편히 다녀오세요. 호텔도 바다 보이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잘 지내고.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로 향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비행기 안. 정수와 순이는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에 세상은 경이로웠다. 햇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구름바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순이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이면 깨지 말아야겠네.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만큼이나 의문도 자리하고 있었다. 왜 갑자기?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민주는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었다.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알렸다. 그런 아들이 하루 전에 갑자기 여행을 선물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다. 렌터카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미리 예약해 둔 차량이었다. 기사는 친절하게 짐을 실었다. 어르신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서귀포 쪽이시죠? 네, 그렇다는데. 정수는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호텔 이름, 주소, 예약 번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순이는 창밖 풍경의 넋을 잃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좁은 골목과 철물점 안에서만 살았던 두 사람에게 제주의 풍경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리조트 스타일의 건물은 웅장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세상에, 커다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발코니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침대는 폭신했고 욕실은 호화로웠다. 정수는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댔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다. 순이가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행복했다. 분명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아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깔려 있었다. 왜 지금인가? 왜 갑자기인가?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보, 우리 내일 민준이한테 전화해봐요. 괜찮은지. 그래, 그러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몰랐다. 이 순간 서울의 그 작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이 왜 부모를 멀리 보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질지.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정수와 순이는 여전히 발코니에 서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70평생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제주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순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지친 표정, 갑작스러운 선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맞춰지지 않았다. 새벽 5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다. 일출이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본 적이 있었던가.
정수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민준에게 보내주고 싶었다. 아들아, 내 덕분에 이런 걸 보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었다. 오전 9시. 호텔 조식 뷔페. 순이는 접시에 과일과 빵을 조금씩 담았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투숙객들이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 가족 단위 여행객, 신혼부부로 보이는 커플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요?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아들이 보내준 일정표를 꺼냈다. 민주는 세심하게 하루 일정까지 짜놓았다. 첫째 날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 둘째 날은 한라산 둘레길과 천지연 폭포, 셋째 날은 서귀포 올레길. 빈틈없는 계획이었다. 우선 성산 일출봉 가보자. 아들이 추천했으니까. 렌터카 기사가 약속 시간에 맞춰왔다. 친절한 50대 남성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제주의 이곳저곳을 소개했다. 감귤 농장, 돌담길, 해녀 문화. 정수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완전히 집중하지는 못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관광객이 많았다. 계단을 오르며 순이는 숨이 찼다. 정수가 손을 잡아 도왔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것 없어. 정상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거대한 분화구, 끝없이 펼쳐진 바다, 멀리 보이는 섬들, 장엄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왜 우는 거야? 몰라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정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순이의 눈물이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불안, 기쁨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었다. 국물이 시원했다. 정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5번, 6번. 받지 않았다. 정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아, 제주 잘 도착했다. 풍경이 정말 좋구나. 고맙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네, 아버지. 편히 다녀오세요. 짧은 답장이었다.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민주는 평소 통화를 잘 받는 아이였다. 바쁠 때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문자라도 보냈다. 오늘은 달랐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둘러봤다. 등대가 서 있는 언덕, 유채꽃이 피었던 자리,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순이는 사진을 찍었다. 정수와 함께 찍은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등대 앞 사진. 순이는 이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왠지 보내기가 주저되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갔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여보,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왜, 민준이가 왜 갑자기 우리를 여기 보냈을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혜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순이는 말을 멈췄다. 무엇을 봤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슬픔 같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그는 몰래 거실로 나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졸린 듯했다. 자고 있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너 괜찮은 거지? 네, 왜요? 갑자기 여행을 보내줘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대답했다. 아버지,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제야 실행한 거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편히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다. 그럼 잘 자라.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무엇이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달랐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감정을 숨기는 것처럼. 둘째 날도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한라산 둘레길을 걷고 천지연 폭포를 구경했다.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수와 순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전화를 몇 번 더 걸었지만 민주는 매번 괜찮다고만 했다. 셋째 날 아침, 순이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혜진아, 어머니야, 잘 지내니? 답장이 오후에 왔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역시 짧은 답장이었다. 서귀포 올레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길, 돌담과 야생화, 푸른 하늘,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여보, 우리 내일 일찍 돌아갈까요? 순이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좋겠어. 뭔가 이상해.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우리 내일 일찍 들어갈게. 왜요?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아니야, 충분히 구경했어. 고마웠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갈게. 민주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순이를 바라봤다. 내일 집에 가면 알게 되겠지. 무슨 일인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침을 쌌다. 마지막 밤이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제주의 밤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두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불안이 점점 커졌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새벽 5시, 제주 공항행 택시가 호텔 앞에 섰다. 정수와 순이는 간단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택시는 텅 빈 도로를 달렸다. 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다.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정수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라 받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민준이 받았다. 아버지, 벌써 공항이세요? 응. 지금 출발 대기 중이야. 너 안 자고 뭐 해? 아, 네.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정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래. 우리 집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네,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민준이 목소리 들어봤어? 뭔가 이상해. 네, 저도 느꼈어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다. 1시간여의 비행 동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제주에서의 3박 4일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정수와 순이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11시쯤이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시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정수가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순이가 뒤따랐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협의서. 순이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다. 민준과 혜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합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 모든 서류에 두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다만 한 곳, 증일란만 비어 있었다. 순이는 주저앉았다. 정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민준의 글씨였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혜진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서류에 증인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정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떠올랐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한라산 둘레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인가. 아들이 부모를 멀리 보낸 이유가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니.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다. 정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아, 당장 집으로 와라. 설명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정수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정수와 순이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수가 벌떡 일어났다. 죄송하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를 속인 거냐? 속인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고 그 사이에 이혼 서류를 준비한 거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왜 이혼하는 거야? 혜진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정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잘못도 있고 혜진의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해서 이혼이 답이냐? 대화로 풀어야지. 대화는 이미 많이 했어요. 1년 넘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이혼이었어요.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1년 넘게 고민했다는데 부모는 전혀 몰랐다. 순이가 다시 물었다. 혜진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친정에. 혜진이도 동의한 거야? 네, 어머니. 혜진이도 원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정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협의서, 증인란, 부모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나는 서명 안 해. 절대 안 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나가라. 당장 나가. 정수의 고함에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다시 집 안은 조용해졌다. 정수와 순이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불도 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막막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의 이혼을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의 서류는 그대로였다. 증인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밤은 길었다. 정수와 순이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불을 켜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민준과 혜진은 결혼 1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아파트, 예금, 자동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양육권 포기 각서, 자녀가 없으니 이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정수는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언제나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성실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런 아들이 이혼이라니. 순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정수 옆에 앉았다. 여보, 서류 보고 있어요? 응.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나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게 민준이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힘들면 부모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배어 있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왜 아들이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민주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부모를 믿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에게 실망을 주기 싫었던 것일까? 아침 8시, 정수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버지.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혜진이도 데려와. 아버지. 설명을 들어야겠어. 제대로 된 설명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온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밥맛도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저녁만을 기다렸다. 오후 6시 현관벨이 울렸다. 정수가 문을 열었다. 민준과 혜진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다. 혜진은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들어와라. 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과 혜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순이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아무도 차를 마시지 않았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봐. 왜 이혼하는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가치관, 결혼할 때는 안 달랐어? 결혼 초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예요. 혜진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순이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저는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수와 순이는 동시에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 문제 때문이었어? 정수의 질문에 민준이 대답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아이 문제도 있었고, 생활 방식 차이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달랐어요. 그걸 대화로 풀어야지. 왜 바로 이혼이야? 대화했어요. 아버지, 수없이 많이. 하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혜진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요. 두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민준 씨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포기해야 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포기하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저희는 1년 넘게 상담도 받았어요. 전문가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1년 넘게 고민하고 상담까지 받았다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도 안 돼. 이혼은 안 돼.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이게 존중할 일이야. 결혼은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거야?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이는 계속 혜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서명 안 해. 아버지, 나가라. 오늘은 더 이야기하기 싫어. 민준과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혜진은 순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10년 동안 잘 대해주셔서. 순이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준과 혜진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수와 순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정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다. 증일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들의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전화는 세 번째 신호음에 연결되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혜진아, 어머니야. 오늘 시간 있니? 어머니랑 단둘이 만나자. 어머니. 응, 꼭 만나고 싶어. 점심 같이 먹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정우,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 순이는 미리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마 뒤 혜진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혜진은 여위어 보였다. 순이는 며느리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혜진아, 이리 와 앉아.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간단하게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혜진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거야?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확신했어요. 이혼이 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후회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민준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게 가장 큰 이유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는 아이를 너무 원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순이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민준이가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 자기 일에 집중하고 싶대요.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낳기 싫다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이는 축복이고 희망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혜진아, 그럼 너는 정말 아이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그게 없어도 행복하대요. 저희는 너무 달라요. 음식이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사랑했잖아. 사랑했어요. 어머니,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살 수 없어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결혼은 다르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순이는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혜진아, 어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민준이가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갖자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억지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민준 씨가 정말로 아이를 원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마지못해 낳는 거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다. 억지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혜진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것 같아요. 이혼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순이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혜진은 순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정수에게 혜진과의 대화를 전했다. 정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애들이 결정한 건데. 여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 해? 억지로 붙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순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혜진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머니,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랑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순이는 눈물이 났다. 밤늦게 순이는 혜진에게 답장을 보냈다. 혜진아, 어머니도 너를 사랑해. 무슨 결정을 하든 어머니는 너를 응원할게. 행복해야 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울었다. 정수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었던가. 아들의 결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모든 것이 안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너 정말 확신하는 거지? 이혼이 답이라고?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네, 아버지. 확신해요. 혜진이는 많이 힘들어하던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확고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서명해주자.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정말요? 응. 애들이 결정한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자.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다. 증일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싶었다. 서명을 마친 서류를 민준에게 전달한 뒤 정수와 순이는 며칠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잠도 설쳤다. 아들의 이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서류 처리 다 됐어요. 다음 주에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제주도 여행 때 못 드린 말씀이에요. 편지로 썼어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정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수는 순이와 함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평생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큰 꿈을 품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정보다 일을 선택했습니다. 혜진과 결혼할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혜진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아이를 원했고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가족 중심의 삶을 원했고 저는 개인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1년 넘게 저희는 싸웠습니다. 밤마다 대화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담도 받았지만 전문가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시고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혜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민준이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걸까요?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민준이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했다는 게 가슴 아파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후 처음 하는 통화였다. 혜진아, 아버지야, 아버지. 혜진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다. 혜진아, 너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미안하다. 우리가 민준이를 잘 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 씨 잘못 아니에요. 저희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구나.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지, 10년 동안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혜진아,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도 잘 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담담함을 느꼈다. 이미 받아들인 것 같았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민준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혜진은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정수와 순이는 가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공허했다. 순이는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순이는 정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민준이 한번 불러서 밥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러자. 다음 주말 민준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순이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김치찌개, 나물 반찬. 민준아,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민준은 밥을 먹으며 말이 없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바쁘긴 한데 할 만해요. 건강은?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먹었어요.
이제 갈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민주는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순이가 뒤따라 나갔다. 민준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도 사랑해. 민준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다. 정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수와 순이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잘 살 수 있을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 거예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걱정이 더 많이 배어 있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는 않을까?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두 달이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수는 우연히 혜진을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갔다. 혜진아.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버지.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아버지. 잘 지냈어요. 혜진은 여전히 여의어 보였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았다.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하자.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아버지, 병원 일도 잘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니까.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죠? 응, 잘 지내. 어머니가 너 많이 걱정하더라.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아, 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아버지. 너 민준이를 아직도 사랑해?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사랑하죠, 아버지.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원하는 게 달랐어요. 민준 씨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저는 가족을 꾸리고 싶었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방향이 달랐던 거죠.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아들 부부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관계. 얼마나 괴로웠을까. 혜진아, 혹시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삶. 네, 저 내년에 유학 갈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물리치료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학. 그렇게 큰 결정을 했어? 네, 아버지. 이혼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공부도 더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었어요.
정수는 혜진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다.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혜진아, 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수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혜진은 괜찮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정수는 순이에게 혜진과의 대화를 전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혜진이가 유학을 간다고? 응. 내년에 미국으로 간대. 잘했네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순이는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 걱정되었다. 혜진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들은 어떨까? 다음 날 정수는 민준을 집으로 불렀다. 민준은 주말 저녁에 찾아왔다. 순이는 저녁을 준비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민준아, 아버지가 어제 혜진이를 만났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혜진이를요? 응.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혜진이가 유학 간다더라. 내년에 미국으로.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 네. 혜진이가 한 달 전에 연락 왔어요. 유학 간다고. 축하해 달라고. 순이가 물었다. 민준아, 너 어땠어? 혜진이 소식 듣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는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일도 잘하고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적응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들의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억지로 짓는 미소였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후회되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돼요, 아버지. 매일 후회해요. 그럼 왜?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혜진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도 그래야죠. 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혜진이한테 다시 연락해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혜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나타나면 혜진이가 힘들어질 거예요. 정수가 말했다. 민준아,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해야지.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저는 혜진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변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이를 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민주는 부모와 함께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괴로움, 혜진과의 갈등, 이혼 후의 후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수와 순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다. 늦은 밤, 민준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정수와 순이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봤어.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혹시 민준이와 혜진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겠지. 혜진이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순이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수와 순이는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회사 행사 때문에 바빴다.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 정수와 순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정수는 놀라 일어났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혜진의 어깨와 머리에 눈이 쌓여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혜진아. 정수는 놀라 혜진을 안으로 들였다. 순이가 급히 다가왔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순이는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정수는 혜진의 젖은 코트를 벗겨주었다. 한참 후 혜진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아, 혜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민준 씨를 만났어요.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이를? 네, 어머니. 우연히 백화점에서 마주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갔다가. 그래서? 민준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커피도 마시고 혜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헤어질 때 민준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순이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정수가 물었다. 도망쳤다고? 네, 아버지. 저는 무서웠어요. 민준 씨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유학 가기로 결심했는데 다시 흔들리는 게 무서웠어요. 순이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혜진아, 내 마음은 어때? 정말로 민준이가 싫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싫지 않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정수가 말했다. 혜진아, 민준이가 변할 수도 있어. 사람은 변해.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 민준 씨가 정말로 아이를 원할까요? 아니면 저를 위해서 억지로 그러는 걸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의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진심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후회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그건 민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진심인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 보였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어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준이와 함께든 혼자든 내가 행복하면 돼.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저 유학 가야 해요.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비자도 받았고 학교도 등록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유학은 언제든 갈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민준 씨를 한 번만 더 만나봐도 될까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어. 만나서 진심을 확인해봐.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저 혜진이에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혜진아, 고마워. 내일 어디서 만날까? 시간 말해줘. 혜진은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내일 오후 2시.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정수와 순이는 혜진을 배웅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혜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저 용기 내볼게요. 그래, 혜진아, 잘하고 와. 혜진이 떠나고 정수와 순이는 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다. 여보, 민준이와 혜진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은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어제 혜진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어요. 혜진이가 문자 보냈어요. 민준아, 오늘 혜진이 만나지? 네, 아버지. 만나기로 했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민준아, 진심을 말해.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후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진심이에요. 혜진이를 사랑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가 혜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는 변하고 싶어요. 정말 변할 수 있어? 노력할게요. 아버지, 혜진이가 원한다면 아이도 가질 거예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알았어, 민준아. 오늘 혜진이한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해. 알았지?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진심인 것 같아. 변하겠대.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기도해요. 두 사람이 잘 되길. 오후 2시. 민준과 혜진은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 1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커피를 마셨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혜진아, 민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도 미안해요. 민준 씨.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나 변할게. 진심이야. 내가 원하면 아이도 갖자. 가족을 꾸리자.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혜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정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심이야. 나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너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걸. 혜진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저녁, 민준과 혜진은 함께 정수와 순이의 집을 찾았다. 손을 맞잡고 정수와 순이는 두 사람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순이는 혜진을 안았다.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준과 혜진이 다시 만나기로 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혜진은 유학을 1년 연기했다. 민준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살 새 아파트를 알아봤다.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정수와 순이는
아들 부부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민준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어느 주말, 민준과 혜진은 부모를 집으로 초대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였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준과 혜진이 반갑게 맞았다. 순이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집이네. 너희 둘이 잘 꾸몄구나. 네, 어머니. 같이 고르고 꾸몄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과 혜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년 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정수와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준비가 됐어요. 민준의 말에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이를 갖자고.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고마워. 민준이한테 기회를 줘서.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민준 씨가 변해줘서.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아버지 믿는다. 내가 잘할 거라고.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혜진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너희 다시 만나면서 뭐가 달라졌어? 민준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먼저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제 생각만 했어요. 혜진이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저도 변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를 바꾸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강요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아야 변해요. 민준 씨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이해야. 정수가 말했다. 민준아, 아이를 가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준비됐어? 민준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돼요. 혜진이랑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정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정말로 변했구나.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녁이 되어 정수와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 안에서 순이가 말했다. 여보, 민준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느꼈어. 진심이더라고. 혜진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응, 두 사람 다 달라졌어. 이번엔 잘 될 거야.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손주 볼 수 있겠네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제주도 효도 여행, 이혼 서류, 혜진의 눈물, 민준의 후회.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보, 우리 잘했죠? 서명해 준 거.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애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거야. 만약 우리가 막았으면 어땠을까요? 막았으면 더 꼬였겠지. 애들이 반발했을 거야. 순이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몇 주 후, 민준과 혜진은 부모를 다시 초대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재혼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정수와 순이는 놀라며 박수를 쳤다. 정말 결혼식을? 네, 작은 결혼식이에요. 가족들만 모여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민준이 받아줘서. 혜진은 순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양가 부모와 가까운 친구 몇 명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민준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다.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수와 순이는 단상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준과 혜진은 부모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해야 한다. 네, 아버지. 잘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정수는 술 한 잔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건배하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 혜진이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내 의무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믿음이 갔다. 이번엔 잘할 것 같았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과 혜진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였다. 정수와 순이가 효도 여행으로 갔던 그곳. 두 사람은 같은 호텔에 묵었다. 같은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혜진아,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던 곳이야. 그렇구나. 그때는 힘드셨겠다. 응, 우리 때문에. 혜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과거는 잊자. 민준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사랑해, 혜진아.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 가족, 행복,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다. 민준과 혜진의 재결합 이후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날, 정수와 순이는 아들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수와 순이는 급히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무슨 일일까?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걸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민준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민준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순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지금 12주예요. 순이는 혜진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혜진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아빠가 돼요. 그래,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네 사람은 한참을 울고 웃었다. 기쁨의 순간이었다. 정수와 순이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언제 출산 예정이에요? 10월이에요. 어머니, 가을에 태어날 거예요. 순이는 혜진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순이는 손자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 이름을 지었다. 남자아이면 민서, 여자아이면 서연. 정수가 한자까지 정해줬다.
민서는 백성 민밍. 책 서슈. 서연은 책 서슈. 아름다울 연주한.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민준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달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혜진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정수와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을 방문했다. 혜진의 건강을 챙기고 민준을 격려했다. 민준아, 혜진이 잘 돌봐야 한다. 네, 아버지. 매일 챙기고 있어요. 민준은 정말로 변했다. 혜진을 위해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왔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태교에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순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민준이가 정말 달라졌네요. 정수도 동의했다. 그래,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가을이 왔다. 단풍이 붉게 물들던 10월 어느 날, 혜진이 진통을 시작했다. 민주는 급히 병원으로 혜진을 데려갔다. 정수와 순이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 앞. 정수와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민주는 분만실 안에서 혜진을 지켰다. 몇 시간이 흘렀다. 오후 3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수와 순이는 벌떡 일어났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손자가 태어났다. 70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잠시 후 민준이 나왔다.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에요. 민서예요. 정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순이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혜진이는 괜찮아? 네, 어머니. 혜진이도 건강해요. 잠시 후 정수와 순이는 신생아실에서 손자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 순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손주예요. 진짜 손주. 정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손주야. 예쁘다. 며칠 후 혜진과 민서가 퇴원했다. 정수와 순이는 아들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왔다. 순이는 미역국을 끓였고 정수는 집안 청소를 했다. 민주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다. 민준아, 너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요. 아버지, 행복해요. 민주는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로 좋은 아빠가 되었구나. 한 달 후, 100일 잔치를 준비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가 컸다.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서는 한복을 입고 잔치상 앞에 앉았다. 정수와 순이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순이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게요. 작년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제주도 여행, 이혼, 재결합, 임신, 출산,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민준의 말에 정수가 물었다. 뭐가? 기다려 주셔서요. 저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강제로 막았으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너도 고마워. 민준이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 민서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밤, 정수와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 안에서 순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겪었네요.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결국 잘 됐어. 제주도 여행 기억나요? 그때 우리 얼마나 불안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그때는 아들이 왜 우리를 보냈는지 몰랐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혼자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가을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수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네요. 그래, 진짜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봤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아들의 이혼과 재결합을 함께 겪은 부부, 손자를 맞이한 부부,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수와 순이는 잠들기 전 기도를 했다. 민준과 혜진이 행복하기를, 민서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그리고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도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1년 후 민서의 첫 돌잔치가 열렸다. 큰 잔치집이 아닌 집에서 소박하게. 하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정수와 순이는 손자를 안고 웃었다. 민준과 혜진은 부모를 바라보며 감사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그날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있었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바다. 그때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여보, 제주도 다시 갈까요? 이번엔 민준이네, 가족이랑 함께.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서도 데리고 가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할아버지랑 제주도 갈까? 그곳은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곳이야. 민서는 까까하며 웃었다. 정수와 순이는 손자를 안고 웃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다.